시대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자치똑똑 진행을 맡은 조영숙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지난 19대 전주갑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최근까지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위원장으로서 새만금의 세계 잼버리 유치에 1등 공신 역할을 하신 김윤덕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치분권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치분권TV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전주갑 김윤덕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위원장을 하시고 계셨잖아요. 예, 우선 일반인들에겐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예, 스카우트 연맹은 어떤 단체이며 세계 잼버리는 어떤 행사인가요? 예. 세계 스카우트는 약 170여 개국의 청소년들과 또 네. 청소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호연지기를 기르고 네. 또 자연과 더불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유쾌하고 즐거운 놀이도 하고 또 자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기회를 여는 그런 단체이고요. 네. 약 4천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 그런 국제적인 청소년 단체입니다. 네. 세계 잼버리는 네. 이런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약 1박 12일 동안 네. 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네. 소위 이제 텐트 도시를 만드는 거죠. 네. 텐트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야영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또 친구들과 네. 또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런 어떤 국제적인 청소년들이 자기의 벽을 허물고 네. 정말 지구는 하나다. 네. 또 지구촌이라고 하는 네. 그런 개념들을 습득하는 그런 청소년 활동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제25회 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바로 우리 지역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2017년에 네. 결정이 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로 전북에서는 어떤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예. 첫 번째로는 새만금 지역에 네. 다양한 인프라를 네. 구축하는데 네. 좀 더 빠르고 네. 제대로 될 수 있는 계기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엊그저께 공항이 이제 해결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항 문제뿐만이 아니고 새만금 지역 내에 진행되어야 될 네. 도로라든가 네. 다양한 시설들이 잼버리 준비와 발맞춰서 진행되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5만 명이 찾아오게 되니까 네. 그 자체로 관광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관광객이 우리 새만금 지역을 찾아오면서 네. 또 그 주변 도시들을 네. 함께 어떤 활동을 하게 되기 네, 때문에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제 유발 효과는 우리 전북연구원 조사로는 약 3조 5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만금 지역의 시설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네. 또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네. 분들이 잼버리 기간 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앞뒤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여행하고 또 활동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저는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새만금에 찾아오는 스카우트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네. 이제 성장을 하면서 네. 그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청소년들이 그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하면 할수록 새만금이 가진 미래 가치는 더더욱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정말 세계 잼버리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장님은 학창 시절부터 사회 부조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그렇고 대학 졸업 이후에도 시민사회 운동에 동참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피소드라는 개념보다는요. 네, 이제 학생 운동을 했고요. 네. 또 졸업 후에는 시민 운동에 이제 뛰어들어서 네, 시민행동 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창립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전주천이 네. 원래는 전주천 공원화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전주천이 이렇게 공원처럼 시민들이 즐겁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네, 상당히 눈으로 금방 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2, 3년 정도는 좋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전주천이 괜히 훼손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을 그런 상황이 예상되었고요. 네. 지금은 전주천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류는 1급수라고 들었습니다. 예. 수달도 있고 지금 시리도 예. 자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당히 깨끗하지 못한 상태여서 네. 전주천 공원화 사업을 취소하고 어, 전주천 자연형 하천으로 음, 만들어야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준비해서 네. 당시 시장님하고 이제 일전을 분산하려고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간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전주시에 공식적으로 전주천 공원화 사업 계획을 취소하고 대안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할 것을 제안했는데 당시 김한주 시장님께서 아주 흔쾌하게 수용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네. 그래서 지금의 정말 깨끗하고 쉬류가 살고 있을 정도의 네. 어떤 그런 매우 친환경적인 전주천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시민행동실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이제 전주천처럼 또 삼천천이 또 그렇게 바뀌게 되고 또 그런 전주천이라든가 이런 전주시의 주요 사업이 소위 말하면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네. 성공시킨 그런 중요한 사례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운동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기도 하고 또 업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사랑하는 전주천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예. 최근에는 작가로도 활동하신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예. 작가는 아닙니다. 자서전을 출간하셨는데요. 그 내용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서전이라고 할 건 없고요. 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과연 김윤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김윤덕이 하고 있는 업무, 네. 일 이런 네. 것들이 주로는 알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왜 김윤덕이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서전이나 이런 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김윤덕이 성장하고 또 시민운동을 하고 또 정치에 뛰어들고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또 제가 경험했던 또 제가 해냈던 또 제가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보려고 노력하면서 만든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꼭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정치적 질문인데요. 예, 위원장님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요. 예,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예. 위원장님께서는 정치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까 그 시민행동 21 활동하면서 네. 전주천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전주천이 다 완성되고 나서 네. 당시 시장님께서 이제 김 대표 말대로 한 가니까 한번 같이 한번 돌아보자고. 그래서
당시 시장님하고 네. 이제 한병로에서부터 쭉 돈 거죠. 네. 중간중간에 관계 공무원들 설명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쭉 돌고 또 네. 걷기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정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민운동 네. 또 시민단체 활동 네. 이런 것들이 주로는 이제 뭔가 대안을 가지고 행정이라든가 정치권에 요구하고 뭐 이런 활동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활동 속에서 결과화된 굉장히 멋진 전주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밖에서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제가 직접 의사결정을 해서 정치를 한번 해보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주천 그 자전거 타고 걸으면서 네. 사실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정치를 해보고 싶다,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고 네.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를 그 후보 자격을 내리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개혁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혁당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요. 네. 그 개혁당이 이제 자진해산하면서 모두가 민주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결정하면서 이제 민주당 입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그럼 지난 19대 국회의원에 재직하실 당시에 가장 큰 업적으로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현직 국회의원 활동할 당시에 네. 2014년도에 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되었고요. 네. 그 예산결산위원회 내에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라고 네. 하는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갖게 되는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6조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었지요. 네, 그죠? 그래서 네. 6조 원을 넘기는 게 당시에는 전라북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상당히 중요한 네, 문제였습니다. 당연하죠. 상당히 당시 분위기는 6조 원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받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예산안 이제 조정 소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거의 몇 달간을 거의 날 새기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네. 활동해서 결과적으로 네. 6조 원을 넘기고 전라북도 최초로 네. 6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던 네. 그런 일이 네. 제가 현재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곳간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위원장님. 예. 네. 이번 질문은 좀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 효성 탄소 공장을 방문해서 탄소 산업을 전주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위원장님께서는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탄소 법안 문제가 통과되지 못하고 네. 현재 상태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말은 일면 설득력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곡절이 있기 마련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께서 전라북도 정읍을 방문할 당시에 탄소 법안 문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난 약간의 문제점도 사실은 우리 민주당 의원이 탄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차원이 아니었고 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문제를 두고 좀 더 조사해서 가져올 것을 주문한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 탄소 법안 문제에 관련된 혼란이 다소 있긴 했지만 탄소 법안은 현재 국회가 잘 안정화된다면 네.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다. 네. 또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 질문인데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지방 분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수도권에 너무 많은 물적 자원 또 인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많은 것들을 지방하게 이양함으로써 수도권과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네. 지방과 더불어서 함께 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을 볼 때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비율이 8대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6대4 내지는 5.5대 4.5 정도의 비율로 배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걸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이 6대4 정도로 변화시키는 연방제 수준의 과감한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 분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시민 여러분들과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떠나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전라북도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윤덕 위원장님 모시고 전라북도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리는 전북 지역 발전 기대되는데요.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지방분권은 무엇인가?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시간 자치톡톡이었습니다. 자치톡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